네, 강프로입니다. 태상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상한가 마감이 됐죠. 뭐 다음 주에도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상 최고가 구간에 입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고가 돌파를 한 종목군들, 그리고 재료를 갖추고 있는 것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뭐 2,5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으로 시장을 이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태성이 올라가니까 시장이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태성이 올라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려면 시장이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태성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재료로 올라갔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유리기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부각받고 있는 이유가, 자, 내용 보세요. SK 하이닉스, 자, 보세요. 다시 21만 원 고가 구간 왔죠. SK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2위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요. 지금 현재 151조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함께 같이 가는 종목 있죠? 한미반도체. 자, 1조부터 지금 15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고가 구간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 업체가 하나 붙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한화 쪽입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돈이 어디부터 들어왔어요? 올라가는 고가 돌파하는 구간부터 들어왔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태성을 한번 보자고요. 같이 안 다니고 시가총액 2,500억짜리가 어떻게 시장을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변동성 구간에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태성이 대박 난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점상 찍고 막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자주 나오니까, 거의 매일 나오잖아요. 매일 나오는 종목군들을 매일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구조 자체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에서 어떤 패턴, 뭐 여기서 나오는 정배열로 전환시키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는지, 정배열 구간하고 뭐 어느 정도까지 매물 총알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내가 공식처럼 외운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 자체는 우리가 동일하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원리를 깨우쳤을 때 실제 계좌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변경됩니다. 이거는 실제 제가 매매하고 있는 제 계좌입니다. 5108에 둘둘둘구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은 436%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무조건 돌파 구간에만 맞춰서 공략을 했다. 그런 구간을 만들었을 때 딱 5개월 걸렸죠.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조회 계속해서 눌러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436%. 이런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나한테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 대비해서 보더라도 사실상 압도적이죠. 코스피 등락률, 그쵸?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가 강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는지를 보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태성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브리 보십니다. 자, 정확하게 매매한 내용을 조회해서 보여드리면 2월달 거래입니다.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그럼 3월달 볼게요. DI. 자, 정확하게 고가 돌파, 그리고 22%, 2주 안 걸렸죠? 18%, 2주 안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4월 달에 와서도 26%,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고, 5월 그리고 6월 달에 와서도 추가 수익을 냈다. 14%에. 그리고 나서 하락하죠. 그렇죠? 자, 고가 돌파했다. 매물 소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까지도 내가 정확하게 고가를 맞춰서 팔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고, 이런 강세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이동해 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 태성이죠. 태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정확하게 고가 돌파 구간에서 첫 번째 매매를 했죠. 5월 달에. 그랬을 때 11%의 수익을 실현시켜 놓고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매수했고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이 됐죠. 다음 주 되면 한 번 팔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또 기다리겠죠. 언제?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면. 그렇죠? 이런 상황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싸게 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단기간에 고수익이 터질 수 있고요. 제가 기준하는 단기
기간은 2주입니다. 2주.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태성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정확하게 공유한 내용을 보자면요. 자, 6월 3일 태성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 이렇게 진행되죠. 그 밑에 YC 있죠. YC 한번 더 보겠습니다. YC. 자, 내용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죠. 8%, 17% 수익이 계속 발생해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디서? 고가 돌파 구간에서. 그렇죠? 주가는요.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상황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호재가 붙습니다. 호재에 대한 낌새를 보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호재를 붙였을 때는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고 그게 실제 실적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있으면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하이닉스를 보면 어떨까요? 하이닉스의 상황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미반도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왜 안 빠지고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지금보다 HBM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하이닉스는 지금 낸드 쪽에서도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이닉스는 지금 우주의 기운이 진짜 하이닉스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격 기준에서 우리가 본다면 꾸준하게 강세 종목군들을 매매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그쵸 여기 태성처럼 소통방에서 모두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난 금요일이죠. FST 삼성공조 그리고 원전 관련주까지 계속해서 강한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를 해오고 있다. 근데 장시작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시고요.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가는지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강세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라고 하는데 강세 종목군을 매매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원리는 기대감입니다.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보시죠. 에코프로 지금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금요일 날은 뭐 에코프로머티 뭐 상한가 가고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에코프로가 23년도에 15배 올랐습니다. 근데 실적에 따라붙지 못했죠. 주가는 올라갔고 실적에 따라붙지 못하니까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자꾸 욕해요. 근데 올라갈 때는 누가 샀어요? 개인들이 샀든 기관이 샀든 외국인이 샀든 뭐가 나왔어요? 시세가 나왔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무슨 뭐 2020년도에 나왔었던 뭐 동학개미 운동처럼 뭐 그런 뭐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에코프로를 올리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에코프로조차도 미래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 그쵸? 기대감을 반영시켜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태성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유리기판 그쵸? 아니 태성이 만약에 지금 유리기판을 막 납품하고 있어요. 그럼 실적이 훨씬 더 좋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실적 안 좋아요. 물론 시가총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근데 유리기판 관련된 기대감은 계속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 그런 주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먼저 뜨면서 반응을 한 거예요. 실제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태성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조, 2조씩 확 가버리잖아요. 만약에 실적이 따라붙지 못하면 폭락 나옵니다. 한미반도체는 15조까지 시가총액을 띄워놓고 15배 올랐거든요. 아직까지 가격대를 버티고 있는 이유가 왜 버티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태성,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용화 단계까지 거치고 실적으로 전환되는 그 구간까지 거치려면 주가는 이것보다 정말 많이 올라가면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 10배 갈 줄 누가 알았어요? 23년도에 에코프로 10배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실제 막 7배, 8배, 10배씩 가니까 사람들이 따라붙기 시작하죠. 이 전에 첫 번째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신고가 돌파 구간을 이해를 한다면 어떤 종목이든지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매매하는 과정에서 모든 종목군들을 다 잡을 수 없겠죠. 방법을 안다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 고가 돌파 구간을 매매했을 때 계좌 수익을 400% 이상 5개월 만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확하게 인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는 모습을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마감했어요. 태성. 그쵸? 이런 식으로 태성의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 나는 전략을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태성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태성의 매도 타점부터 매수 타점까지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태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들까지도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태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이 우리가 효율적인 매매를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장담컨대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돈으로 못 사는 유일한 게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대를 판단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